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자, 먼저 여당부터 소개합니다. 맥 소장님, 네.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네, 여당이라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뭐 여당 맞아요. 떠야죠. 어색해요. 어색하죠. 자, 그리고 계속 야당 해야 되나? 자, 한판 승부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틀 연속으로 뵈니까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주 나와주시고. 네, 자, 일단은 3대 특검 이제 특검보 임명도 나오고 있고 출범이 임박한 상황인데 이제 새 특검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간판을 걸게 될 것이냐. 또 무엇보다 3대 특검 모두 이제 언론 브리핑도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또 보이지 않는 경쟁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맥 네. 소장님부터. 일단 뭐 제가 봐서는 김건희 특검이 제일 먼저 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규모면에서는 내란 특검은 일단 인원이 많아서 예. 사무실 구하기도 쉽지 않고. 60명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특검보다는 이제 특검부터, 아. 그러니까 검사들부터 임명하면서 일단은 조금 그 수사 속도에 대한 실용적인 부분을 좀 그 조은석 특검이 좀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두 번째로 갈 것 같고. 뭐 최병 특검이야 이제 워낙 오랫동안 이제 군 수사에 능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여기도 또 규모도 조금 다른 특검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순서로 따지면 김건희 특검, 최병 특검, 내란 특검 이렇게 하는데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정 의원님. 경쟁적으로 이제 뭐 언론 브리핑이라든지 그런 예상은 들고요. 아마 가장 그 주목을 끄는 특검은 뭐니 해도 김건희 특검이 아닐까 아, 그런 그렇군요. 생각은 들어요. 세 개가 다 중요한 특검이긴 한데요. 예. 이 김건희 특검의 경우는 벌써부터도 계속 뉴스가 되고 있잖아요. 예. 김건희 씨가 뭐 입원하는 거서부터 음. 시작해서 그래서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예. 나올 때마다 상당히 주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잠깐 보태면 이 삼특검 자체가 공통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김건희입니다. 아. 그러니까 정우임 우리 의원께서 얘기한 대로 김건희 특검이 중심이 될 거고 내란 특검도 따지고 보면 내란의 그 배경, 그러니까 범죄의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왜 12월 3일 날 왜 했을까? 라고 했을 때 제 추측권대는 김건희 씨가 있을 것 같고요. 최상병에 대한 의혹 부분에 대해서 경로설이 얘기됐는데 왜 경로를 했을까? 거기에도 저는 김건희 씨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김건희 특검은 당연히 김건희 씨가 있는 거고.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아산병원에 지금 입원한 상태 아니겠어요. 예. 저는 굉장히 심리적으로는 압박을 위축 받을 것 같아요. 되고 압박되고 예. 그런 상황 분명해 네네. 보이긴 합니다. 박 시장님. 자업자득이죠. 예. 네. 저도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그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 검사 파견 검사도 60명을 받기 때문에 꽤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그쪽 관련된 수사를 했던 분 또는 조은석 특검이 잘 알고 있던 검사들을 일단 먼저 불러서 진행을 하고 보통은 특검보를 먼저 뭐 확정을 하고 예. 특검보가 또 자신과 친하던 검사들 또 이 검사들이 또 수사관들 이런 구조인데 예. 일단 뭐 원래 같이 일하던 또 관련 수사를 특성 하던 검사들. 예, 그런 사람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도는 저는 내란 특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예. 이건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니까 특히 외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분 수사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건 김건희 특검이 많이 끌 것 같아요. 16개 혐의로 특검이 출발을 하지만 맨 끝에 항 관련된 인지 사건 저는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또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지금은 의혹이 나왔던 일부 우리가 디올백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금액으로 놓고 금액으로 비교하는 게 좀 우습긴 하지만 300만 원짜리 디올백이었잖아요. 누구는 이제 조그만 파우치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300만 원짜리 디올백이었는데 지금은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에 2천만 원짜리 샤넬백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냐. 사실은 여러 설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하면서 그런 것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근데 특검이 꾸려지는 장소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내란 특검이 이제 사무실 찾다가 결국 서울 고검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 이 결정을 두고 이제 조은석 이제 그 특검이 검찰 출신이고 고검장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왜 서울 고검 가냐? 이제 또 현 검찰에 대한 불신이 좀 많기 때문에 검찰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서울 고검이라 하면 뭐가 내통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까지 하는 분이 있는데 요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냥 일반인의 네. 상식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정말 그렇게 해서 정보가 빠져나갈 요량이라면 예. 그 서울 고검이 아니라 부산에 갔다가 특검 사무실을 차려놔도 정보는 세개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얼마나 네트워킹이 잘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전화 한 통 카톡으로 이미지 보내는 것도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뭐 부지 하세요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는 민주당 내의 일각에서 이 특수부 출신의 조은석 특검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작동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특검보가 아니라 자신이 아는 검사들을 배치하고 또 서울 고검 원래 본인이 서울 고검장 출신 아니에요? 그 밑에 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특수부 검찰이라 그러면 그냥 알러지 반응이 확 오는 그런 그 민주당 내에 예. 그 권력의 핵심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계속 언론이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한마디씩 하면서 예. 그 조은석 특검에게 잽을 날리는데 저 이 사람 잘 몰라요. 예. 모르는데 제가 아는 그런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람은 뭐 뭐지? 그 조승사자? 내지는 저승사자. 그 조승사자. 이름이 그다음에 조씨여서. 독사. 그러니까 굉장히 수사를 철저히 하는 걸로 유명하고요. 이 사람한테 여야 걸린 가리지 사람이 않고. 여야를 가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저기 뭐야 그 한동훈 팬들이 싫어할지 모르지만 그 장인도 구속시킨 사람이 예, 맞아. 한동훈 예, 전 좋은 대표의 성격. 장인. 그런가 하면은 뭐 지금 여당 출신들도 많고 또 예. 세월호에 대해서도 얼마나 강력한 그런 입장을 개진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나 이 사람 성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런 사람은 좀 그 기대하면서 좀 그 박수 기다려주고. 쳐주면서 좀 환영하면서 좀 그런 분위기를 해야 되는데 양쪽에서 지금 특검 하기도 전에 물어뜯는 근데 중요한 건 분위기라는 민주당이 거죠. 추천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뭐 이 사람 말씀해 가지고 보세요. 뭐라 왜 하는 그러는 거예요? 사람도 지금 별로 민주당은 못 추천해 봤어요. 놓고. 그동안 얼마나 이 검찰의 이 특수부들이 예. 그 정말 할 말 없다 그래요. 예? 할 말 없다 그래요. 아니 검찰 특수부들이요 정말 그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불신이 깊다. 불신이 깊어서 이게 하나의 트라우마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음. 저도 다만 뭐 이제 저번에 오광수 민정수석이 이 뭐 사의를 표명해서 정리가 됐지만 예. 그때 자격 기준이 특수통이라서 안 돼라는 것은 저도 좀 그건 이유가 아니다. 그리고 조은석이 특검 자체도 특수통이고 또 수사를 하는 사람들을 특수부 출신들로 꾸렸다라고 해서 이걸 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도 그것도 조금 맞득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염려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검찰 특수부의 상처를 안고 있는 민주당의 여러 인사들이 있어서 그럴 수 있고 그런 당원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나 조은석 특검을 믿고 이분은 수사를 정말 군더더기 없이 아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초를 쓰듯이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역사를 믿고 기록하듯. 가보는 게 낫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장 소장. 한 반에 있어도 다 친한 거 아니잖아요. 음. 서로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수통이라도 뭐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 따랐던 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쪽 라인에 안 들어가서 피해를 보고 예. 또 잘 나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냥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정말 제대로 조사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역사의 기록을 남겨서 후대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팩트 위주로 제대로 된 수사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정은 최대한 좀 배제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이분에 대해서 들어보면 예. 그 스타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같이 조직원들과 같이 생활하는 스타일에 대해서는 뭐 좋고 싫고가 있더라고요. 예. 좋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예. 좀 너무 약간 뭐랄까요 고압적이야 이런 분도 있고 음. 그런데 수사에 대해서는 이쪽 저쪽 안 가리고 음. 그냥 한다. 그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267명인데 내란 특검이 뭐 수사관, 파견 수사관, 파견 공무원까지 하면 여기에서 뭐 새거나 문제되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한 20명만 돼도 예. 문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 볼 건 아니고 예. 누가 지휘하고 어떻게 가느냐. 아. 물론 그럼 제가 앞서 말한 새는 거를 충분히 많이 막아야 되겠지만 예. 실제 가서 기존 어떻게 보면 이른바 이제 아주 길게 라인을 뽑아보면 윤석열 라인으로 해서 뭐 파견 공무원이든 또는 파견 수사관이든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어쩌다가. 예. 그럼 뭐 어떻게 다 일일이 합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조은석 특검이 과거 해왔던 일을 보면 일단
꼼꼼하게 제대로 수사는 엄정하기보다는 앞서 이제 독사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조승사자. 네, 조승사처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사무실 가지고 얘기할 건 저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뭐 김건희 씨 얘기도 나오고 이제 녹취도 계속 뭐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런 가운데 또 이제 내란 특검에서 노상원 수첩 네. 이 얘기 많이 나옵니다. 이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할 때도 안종범 전 네, 수석의 수첩. 수첩이 또 굉장히 중요한 스모킹건이 됐었는데 음. 노상원 수첩도 계속 또 공개될 가능성도 높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노상원 수첩이 나왔을 때 이 수첩의 내용을 뭐 우리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접했죠. 끔찍하죠. 근데 노상원 수첩이 전체가 다 실행된 건 아니고 그런 데서 아예 실행이 또 안 된 것도 아닙니다. 노상원 수첩을 보면 일부 각 군이 이 계엄에 대비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실현이 됐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기 HID도 마찬가지고. 예. 다만 이제 이게 성공을 했을지에 그 이유가 안 됐던 거죠. 예. 백령로로 데려가거나 뭐 해서 중간에 폭살을 시키고 뭐 이런 식의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도발을 계획하고 이런 거는 수사를 통해서 성공 전과 성공 후에 대한 것들을 노상원 수첩을 펼쳐놓고 과연 그렇게 실행이 됐고 누가 가담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노상원 수첩을 지난 윤석열 검찰에서 이 내란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저는 이거는 그냥 솔직히 묻어놨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아까 미래에셋 그 조사하지 않은 것처럼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녹취로 뭐 40% 주겠다는 이런 부분들 예.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그리고 수사의 의지가 있었으면 했겠죠. 예. 근데 결국에는 검찰에서 봐준 거예요. 뭉갠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내란 특검에서는 노상원 수첩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펼쳐나가면 관련자들이 지금 현재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종사자 10명 외에도 예.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이건 안종범 수첩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달라요. 왜냐하면 안종범 수첩은 수석이니까. VIP가 한 얘기를 받아 적은 지시사항을 거야. 받아 적은 거잖아요. 아, 근데 예. 노상원 수첩은 본인 항상? 생각이 좀 많이 예쁘죠? 들어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노상원 씨가 직접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지시를 받은 흔적은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그냥 김용현하고 연락하고 본인 생각 정리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 노상원 수첩보다는 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에 정말 언제부터 얘기가 어느 시작됐나? 수준으로 예.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논의하고 시행하려고 했는지 거기에 뭐 핵심적인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 뭐 통화 내역이나 그렇죠. 문자나 뭐 여러 가지 내용들. 근데 그 노트북을 이제 파기했다라고 하는 보도를 봤었는데 네. 그거 말고도 어떤 다른 증거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거 찾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은 어차피 노상원과 김용현의 둘 작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에 관여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다만 이번 비상계엄 불법 내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력을 발휘한 게 아니에요. 그는 결단만 했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 맡겨놨죠. 그러면 결국엔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이 아니어서 내란 우두머리가 안 된 것뿐이지 그가 대통령이 뒤에 있었으면 수괴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은 한 몸처럼 내란 수괴처럼 움직였던 겁니다. 그랬으면 원팀. 노상원 수첩은 김용현과 만나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얘기한 것이다. 일단 그 세 가지 특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방송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뭔가가 인지됐다 해갖고 이게 늘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이재명 정권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내란 특검이라든지 최혜병 특검은 저는 거의 결론이 났다라고 봐요.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단만 했을 뿐이지 실력을 발휘하지 않은 상태다 그랬는데 제가 참 이런 얘기 하기도 좀 뭐하긴 하지만 실력을 발휘해도 이 정도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실력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장 소장 말씀 잘하시던데 이 노상원 수첩이라는 것이 본인이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황당무계하고 허무맹랑한 일을 누구하고 논의를 했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 확실하게 팩트 파인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부 내란으로 엮어가지고 실행 계획 맞다. 사건을 100%다.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머릿속에서 조물락조물락 예. 그런 수준인지 아니면 아.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예.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도 현직도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또 그분으로부터 명을 받으시는 그런 어떤 뭐 주술이나 무속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너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은 우리 스스로도 우스워지는 그래서 아. 이 내란과 관련해서 저는 예. 이 조은석 특검이 상당히 법리에 맞춰서 음. 그동안의 수사 경험에 따라서 칼같이.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저도 일단 의혹이 있잖아요. 네. 현재는 의혹 수준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일종의 초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이 해제됐을 때 국회에서 바로 그 보좌관의 증언에 따르면은 노상원에게 전화해서 야 상원아 이제 어떡하냐 맞아요. 라고 얘기했다는 증언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엄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핵심 브레인으로 노상원을 썼을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러면 노상원은 수첩에 아주 길게 나왔던 이 뭐 등급을 나눠서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초안인지 아니면 기한이 돼서 보고가 됐던 건지 또는 1차 결제는 아마 김용현일 텐데 1차 결제 받고 2차까지 보고가 된 건지 그런 걸 확인을 해야죠. 저도 뭐 초안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 롯데리아 회동에도 있었잖아요. 며칠 전에 노상원이 직접 했잖아요. 자 그럼 본인 수첩에 나와 있는 뭐 배를 구한다. 그럼 누군가에게는 배를 구해놓으라고 내가 필요할 때 어떤 의도로 필요하니까 말만 하면 큰 배를 쓸 수 있게 네가 준비해놔. 만약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확인을 해야죠. 아.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또 저는 평양 무인기 사건도 사실 밝혀지기 전부터 들었던 거는 이건 백령도에서 출발한 거다. 우리나라 무인기단 얘기가 있었습니다. 노상원도 비아폰을 받았었죠.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인이 무슨 비아폰을 받아 무슨 그렇죠. 무슨 텔레콤에서 발급하듯이 다 주면 어떡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노상원에 대해서 그냥 이 사람이 그 상상력을 발휘한 어떤 이 퇴역 군인이고 또 뭐 무당 비슷한 걸 했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일반적인 상식은 없을 것이다. 근데 검찰이 재판에 임했을 때도 네. 검찰에서 보는 것도 노상원이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거는 뭐냐면 충분히 그 노상원 수첩 자체가 포고령과 이 계엄 선포문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개입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들여다보고 꼼꼼히 따져볼 문제다.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노상원이란 사람이 이렇게 깊이 연루가 돼 있다는 그 현실 자체가 이 내란의 성격을 말해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노상원에서 빠져나와서 그리고 비아폰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아폰. 자, 비아폰 죄송합니다. 자, 비아폰 얘기를 지금 김건희 씨 관련 보도 등이 비아폰이 좀 계속 핵심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제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검찰 출장 조사 받기 10여일 전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비아폰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33분간 통화합니다. 김주현 수석이 전화한 것도 있고 김건희 씨가 전화한 것도 있고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원래 영부인이 못 받는 거잖아요. 비아폰을. 원래 못 봤는데 이미 이제 됐었죠 얘기가. 예. 쪽지를 나눠줬는데 리스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비어폰 번호가 맨 위에 있고 나머지 이제 국무위원들, 장관, 주요 인사들의 비어폰 번호가 있고 뭐 직원 나온 걸로는 여사가 전화할 수도 있으니 하면 잘 받아라. 뭐 이런 얘기까지 전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비아폰을 썼다는 거는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고 이게 확인이 된 거죠. 근데 민정수석과 김건희 씨가 무슨 이유로 비아폰을 하느냐. 물론 통화 내용은 나오지 않고 기록만 나오지만 33분간 두 차례 걸쳐서 통화했던 꽤 쟁점에서 긴 얘기를 한 거다. 뭐 어느 식당이 맛있어요. 그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33분간이면. 예. 그러면 당시 상황으로부터는 본인 수사에 대한 것이지 않겠냐가 합리적인 추정이죠. 이거는 뭐 통화 내용은 녹음이 안 됐으니까 김주현 수석에게도 물어봐야 되고 어떤 뭐 본인은 다른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정황을 또 맞춰봐야 되고 김건희 씨도 소환해서 물어봐야죠. 사실 이제 민정수석이 이제 비아폰을 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랑도 비아폰으로 통화한 게 드러났고, 근데 이제 이원석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비아폰 받았대요. 받았는데 내가 이걸 왜 써? 하고 그걸 서랍에 보관을 하고 안 썼다고 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썼단 말이죠. 민정수석이랑 어떤 내용으로 했을 것이냐. 또 모르겠- 김건희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예. 같아요. 시점으로 볼 때
그리고 그 10월 달 같은 경우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맞아요. 바로 이 프로그램에서 뭐 인터뷰를 했다고. 예, 뭐 저희도 했었죠. 예, 네, 예. 그러고 나서 그 비아폰 얘기가 나오는 거 봐서는 이 한판 승부가 상당히 저희가 그 여러 가지로 그 중요한 역할을 조명이 했습니다. 되는데요. 근데 그 한마디로 보자면은 네. 이런 일련의 상황에 그러면은 가장 책임이 무거운 사람은 누구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자기 부인에 대한 통제도 안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동안 관례상 없었던 검찰총장이라든지 민정수석에게 비아폰, 특히 자기 부인도 비아폰을 쓰면서 주로 그럼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겠느냐. 결국은 뭐 주가 조작 명품백에서 명태균에 이르기까지 지금 그런 내용을 그 공개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아폰을 굳이 써가면서 했던 거 아니냐라는 억측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전부 요번에 이제 특검에서 안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 검찰총장에서 민정수석에 이르기까지 전부 이제 수사를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예. 그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 국민의 힘이 빨리 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 전 대통령하고의 그 관계에서 마치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 정리를 이미 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마치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예. 박재영 앵커님께 좀 부탁이 있는데 예. 저 정호기 의원님하고 자주 방송하게 좀 해주세요. 아, 케미가 너무 잘 맞아요. 아니, 보수파 패널 중에서 예. 이 정도 컬러 저보다 예. 훨씬 제 진영을 제가요? 가감없이 공격을 하셔가지고 과거 없이 아니 네. 제가 보수예요. 이게 보수기 때문에 이런 말 아니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도 무슨 동의하는 리안스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저에는 정호기 의원님 처음 감동적이에요. 봤어요. 아, 처음 뵀어요, 이 자리에서. 네. 네, 야. 지금 감동하신 것 같아요. 자주 좀 김정일 전 최고랑 부족합니까? 부족하죠. 여기까지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아폰 지급 대상은요. 아무나 사용할 수 없어요. 규정이 돼 있어요. 아, 규정을 보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 국무총리, 주요 네. 국방, 외교, 안보 관련 부처 장관, 합참의장, 국군 주요 지휘관, 특수임무 수행자,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정보를 다루는 인물만 비아폰을 지급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하긴 포함되네요, 그러면. 포함돼요? 중요한 부분. 국가 생존과 그 직결되는 내가 볼 때는 아마 특수임무라고 생각한 특수임무 것 같아요. 특수임무나 해당된다. 국가 생존인데 짐이 국가다. 할 말이 그러니까 본인이 생존해야 되면 비아폰이 필요하고 짐은 곧 김건희다. 뭐 이렇게 되면은 또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이게 하여튼 하나의 국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엉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하고 사용하고 이게 과연 참 나라였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추정은 원래 김주현 수석이 먼저 전화를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13일 뒤에 이제 창성동 부속 그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조사를 황제 조사를 받았잖아요. 뭐 이거 완전히 소설이지만 추정하자면은 뭐 조사는 한번 어떻게든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어디가 좋으시겠습니까? 고민해서 알려줄게요. 아, 뭐 이런 식의 대화 아니면 장소 섭외. 조사 자체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뭐 김전 수석이 직접 얘기를 했다든지 그러지 않았을까로 추정이 되지요. 왜냐하면 두 통이 하루 걸 차이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뭔가 의견을 전달하고 아. 답을 주는 과정이지 않았을까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걸 본인과 직접 얘기한다는 그 의사결정 시스템이 좀 이상해요. 일단 이상한 뭐 게 아니라 잘못됐죠. 그렇죠. 말이 안 배우자 되지. 문제면 민정수석이 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상의할 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상해. 그렇죠. 이거를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뭐 이런 예. 또는 상의를 민정수석은 할 수 있는데 예. 그걸 영부인하고 직접 한다? 좀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것도 피의자랑. 근데 영부인에게 비아폰을 준다는 자체가 예. 그 아까 우리 장 소장님이 읽어줬잖아요. 예. 국정이잖아요. 그렇죠. 국정과 관련된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게 비아폰의 업무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 실무정까지 다 양보해서 뭐 검찰도 국정일지 모르겠으나 거기까지 준다 하더라도 본인 영부인 배우자에게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첫 번째. 그리고 비아폰이 이제
김건희 씨와 김주현 민정수석이 통한 게 7월이 이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예. 황제 출장 조사 건이에요. 예. 그게 이제 꽤 상당히 길었잖아요. 아.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검찰 조사에 대해서 난 이렇게 받을 테니까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죠. 안부 전환 아니었다. 예. 뭐 국가 안보 이런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10월에 이제 심우정하고 김주환하고 했던 건 10월 이제 2번 통화를 했던 거잖아요. 네. 그때가 이제 명태균 씨가 나올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개별 사건으로 계속해서 본인의 어떤 의혹들을 계속 검찰에게 영향력을 통해서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아주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민정수석과 네. 그리고 그 검찰총장. 민정수석에게 어떤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쳐서 검찰총장까지 내려가는 이거는 거의 국정농단이 아니라 사법농단까지 다 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장 소장님, 그 김건희 특검에서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외에 네. 또 추가로 밝혀질 건 뭐가 있을까요? 아니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방송 들으신 것 같아요. 많이 있는데 이게 보도가 구체적으로 된 것 같진 않은데 이게 평택? 평택과 관련해 가지고는 평택. 이게 장모인 최은순 씨, 예. 오빠인 오빠. 김진우 씨, 음.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 세 명이 예. 철저하게 연루되고 관련된 그러한 일들이 터질 것 같아요. 이미 뭐 구체적인 제보라든지 예. 상황 파악들은 다 된 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것도 터진다면은 엄청나네요. 정말 참 엄청난 일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이템은 엄청 많을 것 같고. 그게 우리가 보면 오징어 게임이 정말 성공한 드라마잖아요. 예. 그 1, 2부를 시즌해서 16부작입니다. 예. 김건희 씨 특검 혐의가 16개거든요. 아. 거의 오징어 게임의 160개가 될 수도 있어요. 더 준하는 오징어 게임 시즌 3 방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6월 그렇습니다. 말에. 예. 2까지 해도 16개. 자,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상태일까? 이분이 이제 그 법원에서 그 수사 이게 나오면서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좀 비키세요. 지지자 인사 좀 하게 안 보이거든요. 좀 걔 좀 피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짜증나요. 지금 상태는 현실 부정이죠. 현실 부정이다. 네, 사실은 현실 부정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 거예요. 본인도 이제 사실은 지금은 나와 있지만 원래대로 가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어쨌든 내란범에 대해서 뭐 무기징역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예. 뭐 그 이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부정하지 않고 웬만한 사람들은 버티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아예 그냥 다 모른 척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이제 의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예. 예, 정 의원님은 이게 권력이라는 게 네. 사람을 이렇게 정상 상태로 유지하게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권력을 본인은 박탈당했다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가 지금 다 못 보고 있지만 자신의 측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련의 행태에서 상당한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막상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게 그 한 줌 정도 되는 그 지지자들의 그런 어떤 환호라든지 거기에 의존하고 싶은 그런데다가 지금 자기가 정말 비하판까지 나눠주면서 국정을 아예 그랬던 그 부인 이런 문제 때문에 마무리? 제가 볼 때는 상담도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박재현 판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